네, 이번 핫 이슈 시간에는 아스날의 이적 시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죠. 지난주 토요일 아스날은 풀럼을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승점 3점을 챙긴 상황입니다. 우선 지난 시즌 에메리, 융베리, 아르테타 이 3명의 감독을 거치며 대격변을 맞이한 아스날이죠. 물론 아르테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점차 좋아진 모습을 보여준 아스날인데요. 비록 리그 8위를 기록을 했지만 FA컵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유로파리그 본선에 확정을 지은 상황이고, 얼마 전 열렸던 커뮤니티 실드에서 리버풀을 꺾고 우승 타이틀까지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아스날은 보강해야 할 포지션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인원수만 많은 센터백에 대한 정리와 보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고, 자카, 세바요스를 제외한 제대로 된 중앙 미드필더도 보강이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더 나아가 부진했던 윙백들 역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스날 역시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대한 보강을 조금씩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수들과 연결되고 어떤 선수들이 왔는지 한번 지켜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 선수는 윌리엄 살리바입니다. 이 선수 2001년생입니다. 국적은 프랑스, 포지션 센터백, 이적료는 422억 원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요. 살리바의 경우 지난 시즌 영입 확정 후에 원래 원소속팀이었던 생트티엔에게 재임대를 보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 제2의 라파엘 바란으로 불릴 만큼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아스날 팬들 역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인데, 우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팀 내에서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래를 책임질 수비 주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선수의 장점으로는 192cm라는 키를 이용한 특유의 피지컬적인 수비를 꼽을 수 있고, 01년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꽤 준수한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는 센터백이다. 그리고 또 어리잖아요, 01년생. 이러한 장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으로는 빌드업을 잘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빌드업을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아스날 쪽으로, 팀적으로 봤을 땐 아직 어리면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고, 프리미어리그 자체 리그 적응 문제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와 세 번째 선수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선수는 파블로 마리와 세드릭 소아레스입니다. 두 선수 모두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로 데리고 와 두 선수 모두 완전 영입을 확정지었는데요. 이 영입 자체는 사실 주전자원이라기보다는 1.5군 스쿼드 멤버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드릭 소아레스의 경우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 적응 역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쩌면 벨레린과 주전 경쟁을 펼칠 정도로 좋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파블로 마리의 경우 지난 시즌 맨시티전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복귀 소식은 없는 상황이고, 빠르면 10월 초쯤에 복귀한다고 하는데요. 파블로 마리가 과거 맨시티에서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안할 수도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다만 왼발 센터백에 빌드업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볼 만한 선수다라고 조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시즌 이 두 선수가 컵 대회나 유로파리그 예선에서 얼마큼 활약해주는지에 따라 팀의 성적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선수는 윌리안입니다. 1988년생 브라질산 윙포워드죠. 이적료는 FA로 이번 시즌 공짜로 데리고 왔습니다. 윌리안의 경우 첼시에서 7년간 몸을 담으면서 저희가 많이 보았죠. 좋은 선수라는 것은 즉시 전력감으로 당장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더 농익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아스날에 있는 니콜라 페페, 리스 넬슨, 부카요 사카 등 어린 자원들에게 선생님 역할을 조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스날 역시 또 아르테타 역시 그 점을 조금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기존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하던 니콜라 페페에게 경쟁의식을 심어줄 것으로 보여서 더 좋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일단 장점으로는 경험, 솔직히 말할 거 없잖아요. 7년 동안 우리가 보았으니까. 그다음 리그 적응 할 게 있을까요? 개막전 때 3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경기력이 폭발하는 날 하드캐리가 쌉 가능한 선수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예전부터 평가받았던 윌리안의 퐁당퐁당한 경기력, 약간 복권성이라고도 하는데, 다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물론 지난 시즌 이야기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느낌도 들기는 하고 있어요. 일단 윌리안이 아스날에서 1라운드
개막전을 뛰면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지켜봤기 때문에 아마 팬분들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선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섯 번째 선수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입니다. 1997년생 브라질 센터백이고요. 이적료는 릴에서부터 366억 원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우선 마갈량이스의 경우 살리바와 함께 미래의 주축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고 다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즉시 전력감으로도 충분히 도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3백 체제에서 살리바와 함께 다비드 루이스가 팀에 적응을 도움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최전방에 키어런 티어니와 공격수 오바메양과의 호흡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불안했던 아스날의 세트피스에도 좋은 영향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서 더 기대가 큰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 선수의 장점으로는 빌드업 능력, 특히 롱볼을 즐겨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95cm라는 탄탄한 피지컬을 이용한 수비, 그리고 공중볼 경합 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시즌 경험치를 상당 부분 쌓았기 때문에 이번 리그 경기에서도 이 선수가 제대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시즌 리그 24경기 출전 287분을 뛰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선수를 꼽을 때 단점으로 조금 꼽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리그 적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리그에서 넘어온 자원이다 보니 리그 적응에 시간을 좀 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팀원들과의 호흡, 개막전 초반에 불안한 모습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마갈량이스를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섯 번째 선수부터는 오피셜이 아닌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인데요. 첫 번째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토마스 파티입니다. 솔직히 파티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토마스 파티의 경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704억 원이라는 바이아웃을 지불해야지만 파티를 내주겠다라고 점찍은 상황이라서 아스날이 현재 지금 이적료 지출에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 ITK에 따르면 아스날이 돈이 없어서 못 지르는 게 아니라 지르게 되면 야 너네 돈 있네? 이러면서 다른 팀들이 회방을 놓게 된다고 이적시장 영입에 차질이 생길까 봐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ITK라 공신력이 낮은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튼 처음에 파티 영입을 위해서 아스날은 귀행두지 플러스 현금, 라카제트 플러스 현금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요. 하지만 알레티에서 이러한 협상 조건을 퇴짜를 놨죠. 계속해서 개인 할인했다, 바이아웃 발동한다 등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더 자세한 건 나오지 않아요? 아스날이 아틀레티코에게 얼마를 제시했다, 두 구단 간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팬들을 희망 고문 중이긴 한데요. 우선 이 선수가 오면은 가장 바뀔 부분, 아스날이 가장 변화될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 3백 체제에서 4백 체제 4-3-3 형태로 바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아르테타 입장에서 단단하고 피지컬 좋고 패스까지 잘하는 거의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마스 파티가 그 자원엔 제격이 있겠죠. 하지만 704억 원이란 바이아웃을 아스날이 어떻게 지불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 어쩌면 파티의 영입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죠. 올림픽 리옹의 후셈 아우아르입니다. 아우아르 역시 최근에 아스날 이적 시장 소식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름인데요. 이 선수의 경우 저희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떤 선수인지 봤죠? 유벤투스, 맨시티를 차례로 꺾을 때 충분히 본인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스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언급했듯 아르테타가 4-3-3 포메이션을 원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중원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선수임은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우아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싼 이적료가 문제인데요. 아스날은 아우아르 협상에도 귀행두지를 포함시켰으나 류용에게 퇴짜를 맞은 상황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키프에 따르면 아우아르 역시 이적을 선호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스날이 얼만큼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양팀의 단장인 에두와 주닝요가 같은 국적이잖아요. 네, 팬들에겐 조금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두 구단 간의 이야기는 꽤 긍정적이었다고 해요. 긍정적인 것과 영입이 확정적인 건 다른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렇다고는 하는데 아우아르의 이적료는 현재 지금 리옹이 844억 원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라 아스날이 또 어떻게 돈을 끌어다
그러다가 아우아르 영입에 퍼부을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스 파티 영입보다는 아우아르 영입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팀을 떠날 선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을 떠난 선수로는 첫 번째 헨리크 미키타리안이 있습니다. AS 로마로 임대 갔던 미키타리안은 아스날과 상호 계약 해지 후에 AS 로마로 완전 이적을 선택했는데요. 이로써 맨유와 이뤄졌던 산체스와 미키타리안, 루즈 수업 딜은 끝이 났습니다. 가수 행복 축구하는 것 같아요. 미키타리안 역시 만족스러운 로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선수와 구단 사이에는 좀 좋게 끝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선수로는 마브로파노스가 슈투트가르트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마브로파노스의 경우 현재 센터백 자원들을 생각한다면 주전으로 그 다음에 출전 기회도 많이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 임대는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팀을 떠날 예정인 선수들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선수로는 메스투 웨질이 있습니다. 아스날은 지속적으로 매각하길 원하는데 잘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웨질에게 사우디 리그로부터 좋은 조건의 제의가 왔는데요. 다만 선수 본인이 잔류 의지가 너무너무 강해서 팀에 남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결국 현재 분위기는 봐서는 아르테타가 기용할 생각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선 1라운드 끝나고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선수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것이고 새 시즌이 되었으니 모두들 숫자 0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얼만큼 팀에 공헌하고 기여하는지가 우선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웨질이 열심히 한다면 웨질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최근 분위기로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선수는 마테오 귀엔두지입니다. 지난 시즌 브라이튼전 이후에 인성 문제로 아르테타와 크게 싸운 후 1군 훈련에 아예 배제가 됐었죠. 이후 토마스 파티와 아우아르 딜에 포함되어 끼어 팔기식으로 처분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이 역시 되지 않자 귀엔두지 역시 이번 시즌 데리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아르테타와 귀엔두지와의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있으면 귀엔두지 출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선수는 소크라티스인데요. 현재 나폴리행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오피셜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이적료는 약 6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소크라티스 역시 이제 황혼기를 접어든 선수이기 때문에 아스날에서 나가는 것 또한 크게 아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가는 곳이 나폴리이기 때문에. 네 번째 선수는 루카스 토레이라인데요. 가장 최근까지 피오렌티나 이적이 유력했지만 피오렌티나 측에서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끝났어요. 그리고 현재는 토리노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리에의 리턴이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최근 보도에는 지금 임대 보낼 준비를 아스날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토레이라 역시 아르테타 전술에서 잘 녹아들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팬들은 약간 좀 의견이 반반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선수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입니다. 지난 시즌 주전 골키퍼였던 베르트 레노의 부상 이후에 엄청난 선방력을 보여주며 팀의 주전 골키퍼 경쟁에 박차를 가했었죠. 이후 주전이 못되면 팀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 이야기하며 이적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아스톤빌라와 긍정적인 협상을 보여주면서 이적료로 280억 원 정도가 이야기가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적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합의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곧 있으면 오피셜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재미로 보는 2021 시즌입니다.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와 있죠. 포메이션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레노 골키퍼, 마갈량이스, 다비드 루이스, 살리바, 미드필더의 티어니, 자카, 사바이우스, 벨레린, 공격수의 오바메양, 라카제트, 윌리안입니다. 우선 3-4-3 포메이션을 꼽아봤는데요. 위에서도 이야기 드렸듯 아르테타 감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4-3-3 포메이션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그 과도기인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3백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스쿼드 내에 경험 있는 베테랑들로 성적을 만들어내며 동시에 어린 자원들에게 많은 경험을 부여해주면서 시즌을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비에서는 다비드 루이스가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에게 도움을 주고 공격에서는 윌리안이 넬슨 사카, 페페 등 공격 자원들에게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전술로는 최근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4백 전환, 공격 시 4백 전환 전술인데요. 이때는 티어니를 좌측 스토퍼로 내세우고 왼쪽 윙백에는 메이틀란드 나일스를 기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 전개 시 티어니가 왼쪽 윙백으로 나일스가 중앙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며 마치 4-3-3에 가까운 전형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개막전에서도 봤고 제가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봤기 때문에 팬분들이 좀 낯익은 모습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시즌 아스날에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수비의 안정화가 최우선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갈량이스도 영입했고 살리바도 임대 복귀를 했으니까 이 미래 주축 수비수들이지만 기대치가 높은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얼만큼 팀에 그리고 리그에 빠르게 녹아드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중원의 아우아르나 파티와 같은 대형 보강을 통해서 현재 지적받고 있는 중원 장악력 역시 상당 부분 높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르테타가 원하는 4-3-3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아스날이 이번 시즌 잘 채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아스날의 이적 현황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아스날이 이번 시즌 아르테타 감독과 함께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